안녕하세요. 시가 4억짜리 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신혼집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 다행히 보금자리 론으로 4.38% 고정금리가 가능한데 초보라 예상 밖으로 대출이 다 안 나와서 무리하게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4천 보증금을 날리고 공부하며 다음 기회에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족들한테 손을 빌리는 건 별개로 두고 절대 보증금 띄고 다음 기회 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물건 잘 마무리 지어서 신혼집으로 쓰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10만원짜리가 9만원이 됐대요. 그럼 그게 8만원이 될지 7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알아요? 모르죠? 부동산은 아십니까? 가상화폐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릅니다. 5만원짜리가 6만원, 7만원이 됐어요. 그게 8만원이 될지 9만원이 될지 아니면 7만원에서 꺾여서 다시 6만원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주장하는 건 지금 과거보다 부동산이 싸다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10년만이에요. 10년만. 2012년 이후로 어제보다 오늘이 싸다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신의 영역에 다가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과거보다 지금이 싸다. 그럼 사고요. 과거보다 지금이 비싸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파세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무식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옛날보다 싸. 그럼 사. 옛날보다 비싸. 그럼 팔아. 끝났어요. 근데 옛날보다 싸게 샀어요 지금. 근데 더 싸질까봐 4천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이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싸게 샀다면 올랐을 때 돈이 필요하면 파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생방송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고금리 시대죠. 고금리 시대. 1년 전에는 저금리 시대 또는 초저금리 시대. 금리가 높을 때는 뭘 해야 되냐? 높을 때는 상가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를 사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자를 은행에서 이만큼 줍니다. 그러면 상가 월세를 이만큼 받는 상가를 사시겠습니까? 이자와 월세가 똑같다. 그러면 이건 살 이유가 없죠. 은행에서 주는 돈을 월세에서 주는 거라면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습니다. 은행보다는 조금 더 줘야겠죠. 예를 들어 1%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한 2%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금리가 지금 3%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3% 주는 상가는 안 사겠죠? 아까 1%에서 2%였으니까 3%에서 6%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그래프는 이거고요. 지금 그래프는 요거예요. 요게 이자, 요게 월세. 요게 이자, 이게 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에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금리 시대에 월세 받는 사람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다양한 부동산이 있지만 상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요만큼 더 받는 상가를 받았던 월세 소유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린 겁니다. 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건 그대로고 이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매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대출 이자가 뭐 많이 나간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상가 주인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비교해서 팔기 때문에 지금 상가를 사셔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무슨 뭘 공부해서 뭐 10억을 벌겠어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공부해서 한 10억 벌 수 있겠다. 100억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꾸준히 하실 겁니다. 근데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공부, 강의를 보는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고 이제는 그 공부를 가지고 몸으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조금은 꾸준히 최소 1년은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대마왕님 질문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일을 관두고 싶은데요. 적은 돈으로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하는지가 궁금해요. 시작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현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현업을 당장 그만두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와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런 친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한 꽤 오래된 얘기지만 꽤 높은 연봉, 2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15년 전에 한 6,800만 원 정도의 첫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이제 근황을 가끔 듣는데 대기업이 일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상사 눈치 안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 또한 승진 경쟁 이런 게 좀 치열해서 야근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얼굴을 한번 봤더니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물론 직장인 중엔 많이 받는 거지만 그걸 봤을 때 야, 저렇게 경매를 열심히 한다면 6,800이 아니라 최소 6억 8천원 벌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고 그리고 남 비유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영업 비슷한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경매 쪽에서 했다면 지금 현재 연봉에 공 하나는 딱 더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막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오히려 함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경매 또는 투자 공부를 조금 더 진지하고 열심히 꾸준히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저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 이제 일을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오고 나서 지금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꾸준히 한다면 그건 꾸준히 할 수밖에 없죠.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지금 연봉에 0 하나는 더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왕이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1년 만에 2년 만에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늦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